블루베리 과일을 좀 더 크게 하려고 적과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수정이 되고 과일이 달린 다음 낙과가 돼버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낙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낙과의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비가리 마우스 재배를 하시는 농가분들은 이미 수확이 진행된 농가도 계실 것이고, 노지 재배라고 하더라도 이제 곧 수확을 준비하는 농가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농가분들은 꽃이 수정을 하고 과일이 달리면서 과일의 크기와 당도를 올리기 위해 적과라는 것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적과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개 달린 과일들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따주어 다른 과일의 양분과 수분을 집중시켜 과일의 크기와 당도를 올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블루베리 농가분들도 이러한 적과를 실시해야 할까요? 그리고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 중 하나인 낙과. 오늘 이 과일이 떨어져 버리는 낙과에 대해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수확 전 블루베리 과일을 좋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과일을 따주는 적과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과일이 달렸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낙과 발생 때문에 고민이 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낙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해지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블루베리 과일을 좋게 하기 위해 적과를 해야 할까요? 적과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수정 이후 여러 개 달린 과일들 중 농부가 인위적으로 그중 일부러 따주어서 다른 과일의 양분과 수분을 집중시켜 과일의 크기와 당도를 올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다른 거의 모든 과수는 수확 이전에 이러한 적과를 실시해서 과일의 품질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에 적과를 실시하게 되면 이처럼 과일의 품질이 올라가므로 통상적으로 과일의 크기가 중과나 대과인 과수, 즉 과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 과일들에 대해 적과를 실시해서 과일의 품질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농가분들도 당연히 적과 작업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과를 실시하지 않고 또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크기가 작은 과수를 소과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러한 소과인 과수들은 적과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소과의 과일들은 과일 크기가 사과나 복숭아 등 다른 과일들에 비해 크기가 작고, 또 과일이 달려있을 때 포도처럼 송이 형태로 뭉쳐있는 것이 특징이라 농장 전체에 식재된 모든 나무에서 과일들을 하나씩 따주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과나 배처럼 과일 개개별로 달리지 않고 송이 형태로 달린 작은 과일들을 정말로 원리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따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적과를 단지 달려있는 과일 중 일부를 따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올바른 적과는 무조건 달린 과일을 일부를
원칙이 없이 무조건 따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처럼 수호과인 과수들은 어설프게 적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뇌, 즉 꽃 봉오리를 따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블루베리 과일을 좋게 한다는 이유로 적과를 하지 마시고 개화 이후 정뇌를 실시해 주는 일이 과일 품질을 올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블루베리를 아주 소량 재배하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소일거리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블루베리 식재 주수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된 전문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나무에 적과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원리에 입각해 적과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농가분들 고민 중 낙과 발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일이 달렸다가 떨어져 버리는 낙과 발생 때문에 고민이 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낙과에 대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도로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리적 낙과라는 것은 과일의 반륙기간 동안의 물리적 힘이나 또 병해충 피해로 과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기타 모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낙과를 생리적 낙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러한 낙과가 발생을 할까요? 만일 한 나무에서 모든 꽃들이 착과되어 자라게 되면 가지가 찢어지고 상품성 있는 과일 생산도 할 수가 없으며 새로운 새 가지의 생장과 꽂는 분화도 부진해져 다음에 해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자신들의 나무 세력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수채 생리를 영위하기 위해 나무 스스로 자율적인 낙과를 시키는 이른바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낙과는 조기 낙과와 수확전 낙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조기 낙과라는 것은 주로 사과, 복숭아, 자두, 감 등에서 나타나고 조기 낙과는 한꺼번에 낙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시기에는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시기는 조금 적게 떨어지는 시기가 각각 따로 있어서 파동을 보인다고 칭해서 이를 파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기 낙과를 예방하려면 조기 낙과의 대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았거나 미숙한 수정으로 인한 것인데요. 자연 수정보다는 벌 등 수정 매체를 이용을 해서 수정률을 높여주게 되면 낙과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양분과 수분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재배 기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확 전 낙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확 전 낙과에 해당하는 과수는 배, 감귤,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블루베리 등이 주로 나타나는데 수확 전 낙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일이 성숙기에 다른 해보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질소 성분이 아주 높게 되거나 또는 과습이나 건조가 자주 반복해서 발생할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확 전 낙과의 예방법은 발생 원인을 배우셨으니 그 발생 원인을 없애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블루베리 낙과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확 직전에 온도가 급상승하게 된다면 차양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이용을 해서 주변부 온도를 낮춰주거나 점적이나 기타
관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주변부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요. 블루베리 식재지 토양의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어서 과습이나 건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료를 사용해서 질소 성분을 과다하게 높여버리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사항은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와 달리 소가류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낙과 억제제를 살포하는 것은 블루베리 과일의 물러짐 현상이나 착색을 방해하기 때문에 블루베리에게만큼은 낙과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 적과의 효과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낙과에 대해 그 원인과 예방법까지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방법을 익히셔서 좋은 수확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